지혜로운 사람, 그 자체가 배움터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를 현대에 적용하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1647년에 쓰인 글에서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글이 마치 2025년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발타자르 그라시안으로 17세기 스페인의 예수의 사제이자 철학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책을 독일어로 번역하며 유럽 최고의 지혜서라고 극찬했고, 니체는 그라시안을 지혜의 대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라시안이 남긴 이 짧은 글 속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자체가 배움터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파트 1. 그라시안은 말했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친분을 쌓아라. 친근한 교제가 배움의 장이 되게 하라. 대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라. 요즘 우리는 네트워킹에 집착합니다. 링크드인 연결, 명함 교환, 커피챗. 하지만 대부분의 네트워킹은 피상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모으는 데는 능숙하지만 그 관계를 배움의 장으로 만드는 데는 서툽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 CEO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매주 업계 인사들과 점심 약속을 잡았지만 항상 자신의 회사 이야기만 했습니다. 1년 후 그는 500명의 연락처를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조언을 구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배움의 관계 대 거래의 관계. 그라시안이 말하는 것은 친근한 교제가 배움의 장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서울의 한 UI UX 디자이너는 매달 한 명의 시니어 디자이너에게 1시간만 당신의 작업 과정을 보여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명함 교환이 아니라 작업실에서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3년간 36명의 디자이너를 만났고 그중 12명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프로젝트를 논의합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누구보다 다양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친근한 교제가 배움의 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만날 사람 중 한 명에게 당신이 요즘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SNS에서 댓글을 달 때 칭찬이나 홍보가 아니라 진짜 질문을 해보세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다음 만남에서 이번에는 서로 한 가지씩 배운 것을 나누는 시간을 제안해보세요. 파트 2. 말하기와 듣기의 균형. 그라시안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로 찬사를 얻고 자신이 듣는 말로 배움을 얻는다. 우리는 콘텐츠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팟캐스트, 뉴스레터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듣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팟캐스터 조 로건을 보세요. 그의 인터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그는 3시간짜리 에피소드에서 평균적으로 게스트가 70%, 자신이 30%를 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청취자들은 조 로건이 똑똑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는 듣는 것으로 지혜로워 보입니다. 적절한 질문, 진심 어린 반응, 상대의 말을 확장시키는 능력, 이것이 그를 대화의 대가로 만듭니다. 당신의 마지막 대화를 돌아보세요. 지난주 당신이 나눈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얼마나 말했고 얼마나 들었나요? 그라시안은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로는 찬사를 얻지만 자신이 듣는 말로 배움을 얻는다고. 이것은 단순한 경청 이상의 의미입니다. 삼성의 한 임원은 팀 회의에서 질문 쿼터제를 도입했습니다. 각자 발언하기 전에 반드시 이전 발언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6개월 후 팀의 아이디어 채택률이
40%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듣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라시안이 말하는 듣는 말로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수동적 청취가 아닙니다. 적극적 학습입니다. 파악하기,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가, 분석하기,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연결하기, 내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질문하기, 더 깊이 알기 위해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파트 3 목적 있는 관계 맺기. 그라시안은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흥미에 따라 사람을 따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사귄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스타그램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추천하고 유튜브는 우리가 이미 좋아하는 것과 유사한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에코 챔버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생각, 같은 취향,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입니다. 그라시안의 도발, 더 높은 목적. 그라시안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왜 그 사람과 어울리는가? 편하기 때문인가? 재미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가? 스티브 잡스는 의도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기술자인 그는 캘리그래피 수업을 듣고 선불교 승려와 시간을 보내고 음악가들과 교류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의 천재성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라시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략입니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는 전략입니다. 맥의 아름다운 타이포그래피, 아이폰의 직관적 인터페이스, 애플의 금욕적 디자인, 이 모든 것은 잡스가 자신과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게서 배운 결과입니다. 당신의 관계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라.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합니다. 모든 돈을 한 곳에 넣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까운 친구 5명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모두 같은 업계에서 일하나요? 모두 비슷한 나이인가요? 모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졌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월간 이방인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매달 자신과 완전히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한 달은 발레리나, 다음 달은 검사, 그 다음은 요리사. 이들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를 묻습니다. 1년 후 참가자들은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발레리나에게서 완벽함의 의미를, 검사에게서 증거의 중요성을, 요리사에게서 타이밍의 예술을 배웠습니다. 파트 4 환경을 창조하는 사람. 그라시안에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고 스스로를 고귀함의 신탁으로 만들며 자기 주변 환경을 가장 훌륭한 지혜의 학당으로 만든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 당신이 곧 환경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잘 듣고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라시안의 진짜 메시지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환경을 찾는 사람인가, 만드는 사람인가?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를 이끄는 레이 달리오는 회사 문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근본적 진실성 네더컬 트랜스페런시를 추구합니다. 브리지워터에서는 모든 회의가 녹화되고 모든 직원이 CEO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가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리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을 최고의 학습 환경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환경을 찾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창조했습니다. 당신의 주변을 보세요. 지금 당신이 속한 조직, 팀, 커뮤니티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배움이 일어나고 있나요? 회의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나요? 실패를 공유하고 배우는 문화가 있나요?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하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라시아는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요? 한국의 한 광고 대행사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를 배움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배운 것을 15분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한 디자이너는 육아에서 배운 프로젝트 관리를 발표했고, 한 마케터는 요가 수련에서 배운 집중력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CEO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이것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요일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장이 지혜의 학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것, 환경을 만드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질문 문화 만들기 다음 회의에서 당신이 먼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실패 공유하기 팀 채팅방에 이번 주 내가 실패한 것과 배운 것 스레드를 만들어 보세요. 배움의 순간 포착하기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와, 그건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정기적 학습 모임 월 1회 점심시간에 최근 내가 배운 가장 흥미로운 것 공유 시간을 제안하세요. 파트 5 왜 지금 그라시안인가? AI 시대, 더욱 중요해진 인간관계. 2025년 현재 AI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챗GPT는 에세이를 쓰고 MIDJOURNEY는 그림을, 그리고 AI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의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간 사이에 깊이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배움입니다. 정보는 넘치는데 지혜는 부족하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한 번이면 수백만 개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와 지혜는 다릅니다. 지혜는 맥락, 경험, 실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를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그라시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17세기 스페인 사제가 21세기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삶 자체를 배움의 장으로 만들어라.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참여하는 모든 모임에서, 당신이 만드는 모든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찾고 만들고 키우세요. 이 글을 듣고 나서 당신이 다음으로 만날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만들 수 있나요? 그라시아는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 자체가 배움터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당신 자체가 배움터가 되세요. 당신이 있는 곳이 지혜의 학당이 되게 하세요. 그것이 400년 전 그라시아니, 그리고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다음 대화에서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